취직 진짜 좋은데 시켜주나 보다라는 걸 믿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열심히 해갖고 좋은 성적 계속 받으면서 학원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취직할 때 되니까 큰 데는 넣지도 못하더라고요. 아, 내가 학원 왜 다녔지? 공학과 출신으로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2개를 다녔었고 국비 지원 학원을 다닌 다음에 그 IT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 분야는 이제 웹 프론트 쪽이고 신규 프로젝트 개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트러블 슈팅 그런 운영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유지보수 업무라고 해가지고 기업 상대로 약간 파리 비슷하게 하는 일을 했었고요. 이제 좀 개발자 해보고 싶어가지고 국비 지원 받았고 C 기반 리눅스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걸 배워가지고 머신 비전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목 관련된 일이랑 IT 쪽 일이 좀 섞여 있었어요. 건물에다 센서를 부착했는데 이제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기업에게 외주를 줄 때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IT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커뮤니티라든가 좀 그런 것들을 보다가 가고 싶어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로봇 쪽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개발을 계속 하고는 싶었는데 혼자 뭔가 공부하기에는 그냥 막연히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떻게 방통대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때 그냥 개발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고 이거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 찾은 게 국비였죠. 나중에 국비학원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나요? 그때 이제 좀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국비를 선택한 것 같고요. 처음에 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 공부 방법을 되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라, 뭐 이런 말도 있었고 학원을 다녀봐라 이런 말도 있었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국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약간 금전적으로는 막 했으니까 혼자 한번 해보려고 책도 사보고 했는데 커뮤니티에다 물어봐도 답변 올려면 또 한참 걸리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닐 때도 있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게 한계였어가지고 뭔가 교육을 더 받아야겠다 싶어서 찾아가게 됐고 국비로 하면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취업도 좀 연계를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취업이 제일 솔깃했죠. 그래서 국비를 들어가게 된 거였고요. 다니기 전과 지금 현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내가 생각한 것과 이건 달랐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신경이 복잡한데 물론 가기 전에는 되게 설레요. 어떻게 보면은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나서 국비에 몸을 던지는 거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좀 적지 않은 투자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돈을 못 버는 것들, 생활비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좀 많이 좀 두렵고 설레는 투자이기도 하고 처음에 갔을 때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막히는 부분이 오고 나서는 이제 지우기 시작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재능이 없는 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내가 부족한 건가, 뭐 그런 심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좀 졸업을 했고 과연 내가 졸업을 했는데 한 명의 개발자로서 취업을 할 수가 있을까, 과연 내가 좀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회의감도 되게 많이 들고요. 심리적으로 그때가 되게 많이 불안했어요. 지금은 좀 다르죠. 아, 그때 그렇게 어렸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 그러면 국비 교육을 들었던 입장에서 이런 점들이 좋았다? 아니면 교육에 이런 것들은 마음에 들었다 하는 건 있나요? 물론 옹호하는 부분도 있고 비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처음에 비전공자가 개발 일을 진입을 할 때 뭘부터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뭔가 하고 싶어, 검색을 하고 싶은데 뭐부터 검색할지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최소한 그 교육을 한번 들어보는 게 정말 그 차이가 되게 큰 것 같고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학원에서 한번 배워서 하면은 그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고 일련의 흐름, 틀 같은 것도 이길 수 있고. 저는 커뮤니티 쪽에서는 찾기가 어려웠고 뭔가 막혔을 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일단 제일 컸고 두 번째는 뭔가 혼자 공부할 때랑 좀 다르게 그래도 토익 프로젝트 같이 진짜 조그만 프로젝트를 한 번씩이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게 제일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국비학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언할 만한 게 있나요? 자기가 학교 강의 같은 거 스타일에 잘 맞는다 싶으면은 자기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뭘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학교 강의랑 안 맞는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한두 명이 포기를 했을 때도 강사님들이 나서서 막 우쭈쭈 해주는 그런 건 없었거든요. 차라리 그런 거 딴 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도 기초를 배우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비전공자 입장에서 학원을 선택할 때 물론 학원을 선택하는 것 자체도 신중해야겠지만 개발 쪽에 입문하는 것 자체를 좀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본인이 개발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학원 진도가 되게 빨리 나가요. 만약에 학원에 갈 생각이라면은
미리 사전에 좀 예습 같은 것들을 좀 적극 권장하고요. 그리고 학원이 내 개발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진 않아요. 강사님의 그 역량에 따라서 본인의 의욕, 본인의 의지도 되게 중요해요. 학원서만 따라가서는 그냥 타성적인 형태로만 갈 수밖에 없고요. 스스로 계속 공부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자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6시에 학원은 끝나는데 한 10시까지는 학원 문 열어놓으니까 반이 한 6개가 그때 동시에 돌아갔는데 저희 반만 딱 했어요. 그런 분위기였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취직을 이상한 데 시켜요. 이거에서 제대로 네, 예. 출신이어서 장점이다 싶은 것들과 단점이다 싶은 것들이 있나요? 이제 비전문자가 이제 회사에 어필할 때 내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어필할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배웠다. 한 줄 쓸 수 있는 정도. 만약에 본인이 혼자 하는 게 더 다른 결과물을 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고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났었죠. 커리큘럼이 어딜 가도 다 똑같고 최근에 쓰는 기술이 동떨어진 경우도 되게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커리큘럼이 똑같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른 학원 출신 분들과 뭐 교류를 할 때 어떤 과정을 배웠냐 그 세 과목들을 보면은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아요. 자바, 스프링, DB는 오라클, CSS, jQuery. 근데 보니까 커리큘럼 내용은 똑같은데 강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거의 차이가 되게 많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스프링을 많이 배웠는데 뭐 비슷한 내용의 다른 학원 출신은 스프링을 한 뭐 1주, 2주밖에 안 했다. 약간 이런 적도 있고요. 강사의 차이에 따라서 수업의 컨텐츠나 질 그런 것들이 완전 달라져요. 강사의 입장에서 만약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뭔가 열심히 교육을 하고 막 새로운 것들을 공부해서 가르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구조인가요? 강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파트타임으로 해서 가르쳤을 때 개인적으로 뿌듯함이지 외적으로 뭐 있는 거는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저희 학원 강사님들도 이제 프리랜서 강사라서 이제 딱히 뭐 보상을 받는 건 없었고 단지 이제 저희가 많이 호응을 하고 수업에 참여를 하고 열심히 잘 따라가는 걸로 좋아하실 만한 그런 부분이 있긴 할 텐데 딱히 뭐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있었죠. 마지막에 한 3개월은 전문적으로 더 딥하게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픈 CV 쓰고 막 이랬었는데 오픈 CV를 강의를 해주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접하시긴 했는데 조금 딥한 문제들이 나오면서부터는 도움을 못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같이 검색은 해보고 이제 그리고 뭐 현업에서 사용하는 예를 들면 그냥 깃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 툴 정도 한두 개 정도는 알려주면은 뭐 써보기도 하고 학원에서도 충분히 깃 써서 뭐 숙제라도 제출하고 그렇게라도 하면은 좀 취직하는 데는 안 돼. 가서 빨리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강사님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낡은 기술들이 많더라고요. 강사님한테 가가지고서 인터넷이 어떠냐라고 하는데 완전 모르신다는 그런 반응들도 있었고 맞아요. 깃이 되게 아쉬운 게 깃을 강사님이 모르시는 경우에 개발자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코드를 압축 파일로 USB로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좀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깃을 공부해서 저희 팀원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요즘 현업에서 쓰이는 버전 관리나 협업 툴이나 CI/CD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거의 안 다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테스트 기반 TDD 그것도 없고 다르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네. 잘 몰라요. 강사님분들이 이제 좀 시도해 보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브랜치 만드는 것도 한 2시간 걸리고 국비학원을 등록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강의의 질이 강사님이 크게 좌지우지 된다고 했는데 어떤 강사님이 어느 학원에 올지 그리고 어떤 강사님이 좋은지 미리 아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순전히 운빨이고요. 그리고 리뷰 같은 것들을 보면은 학원에서 보여주는 리뷰들은 다 좋은 리뷰만 보여요. 비판적인 리뷰는 잘 안 보여요. 그 점을 분명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강사님들 중에서도 현업을 끊은 지 오래됐는데 강의 실력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낡은 지식이지만 그래도 좀 학습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니면 현업에 오래 있다가 강사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강의 실력은 별로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현업에 오래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만큼 최신 기술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강의 실력과 최신 기술 동향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돼요. 최악은 강의 실력도 없으면서 현업 경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최악만 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추적이나 이런 게 어려운 구조인가 보네요. 아무래도 강사님들 다 파트타임이고 하다 보면 학원에서 그 강의실이 비는 기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 학원에 언제가 된다. 맞아요. 그리고 뭐 운전면허 학원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국비학원에 공부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뭐 취업에도 연계를 해준다 이런 식의 말이 있잖아요. 연계는 해주지만 연계하는 것을 하지 않고요.
거기서 알려주는 업체는 약간 좀 믿음이 안 가. 거기서 소개시켜주고 하잖아요. 네. 따로 알아볼 거 아니에요. 네. 검색했는데 안 나와. 그리고 뭐 사원이 막 10명 미만이에요. 거기서 소개시켜주는 것은 믿음이 안 가는 좀 그런 게 있죠. 사실 개발자를 마음 먹고 나서 학원을 알아볼 때 졸업 제대로 하고 학원에서만 열심히 하면은 취직 진짜 좋은데 시켜주나 보다라는 걸 믿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열심히 해갖고 좋은 성적 계속 받으면서 학원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취직할 때 되니까 큰 데는 넣지도 못하더라고요. 네, 학원에서 추천해주는 그 회사들에서는 그 당시에 학원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지금 너네들이 2,800이면은 그냥 가서 한번 해봐라. 그게 좋다. 이렇게 해갖고 저도 그걸 믿고 뭐 회사로 왔더니 개발은 시키지도 않고 막 배선이나 하고 앉아있고 카메라 달고 앉아있고 볼트질하고 그걸 하면서 정말 내가 학원 왜 다녔지 그냥 개발 공부나 더 할걸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었죠. 제가 지금 학원에서 맥지멈 3,000인 것 같아요. 학원에서 좀 알고리즘을 가르쳐주지 못하더라도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느끼셨나요? 나오고 보니까 알고리즘 테스트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런 조건을 내거는 회사들은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좁아져요. 그리고 알고리즘이나 코딩 테스트를 안 보는 회사들 좀 컷이 좀 낮은데 물론 그게 내 수준에는 맞겠지만 그래도 이왕 일을 할 거면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수준이 높은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있다. 뭐 수업 말고도 따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취업이나 이직 그리고 비싸는 내용을 할 건데 이걸 옮겨서 할까요? 밥 먹고 나서.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시작. 네네네. 사진 찍으시는 거다 그래.